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7월 6일이고요. 오늘은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제가 이제 호주 경제에 있어서 오늘이 변곡점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오늘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담긴 내용들을 한번 또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이전에 기관들이 어떤 내용을 전망을 했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호주 경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는 호주 중앙은행이 무엇을 이제 볼 것인지,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호주 경제는 예상보다 더 일찍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V자 반등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더 많은 호주인들이 코로나 전염병 이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와 일치하는 완전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계 자료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아갖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적인 통화 조건을 유지합니다. 여전히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겠죠? 커머넌스 뱅크에서는 7월에 YCC는 11월까지 연장을 안 할 거다라고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QE는 1차에 1,000억 불, 2차에 1,000억 불 했는데, 요걸 이제 3차에는 줄여가지고 500억 불로 줄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반 정도 줄여가지고 15억 불 정도를 매주 국제 매입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팩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것도 YCC를 연장을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연장을 하게 되면 2025년까지 금리 인상이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팩에서는 2024년이 금리 인상 시기로 예전에는 점쳤었는데 23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은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YCC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적다. QE는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할 건데 매주 이제 50억 불 정도 해주던 거를 12월 달 정도 연말에 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QE는 1,000억 불에서 줄여가지고 650억 정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은행들은 전망을 했다라는 거고요. 중앙은행은 요번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말 할 만한 내용이었나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E 부분에서는요, 2차 QE 양적 완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월 달에 끝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9월 달에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QE 더 이상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을 하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따로 금액을 정해서 3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상했던, 커머넌스에서 예상했던 500억 달러 할 거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팩에서 예상했던 650억 달러, 그 다음에 내셔널뱅크에서 예상했던 750억 달러 할 거다. 이 예상이 전부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따로 이렇게 금액을 이제 써가지고, QE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양적 완화는 계속 할 건데,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주 지금 50억 불을 사고 있으니까 요걸 줄여가지고 40억 불로 11월 중순까지는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일단 봐서
일단 봐서 어떻게 될지 다시 또 말해줄게.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만두가게 사장입니다. 제가 만두를 엄청 좋아합니다. 만두가게 사장인데 도매업체한테 예전에는 거의 한 1,000만 원씩 일단 뭐 재료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한 1,000만 원씩 속재료를 이 업체한테다가 전화해가지고 뭐 한 1,000만 원어치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럼 도매업체에서 배달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가 재고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쩔 때는 뭐 갑자기 또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뭐 한 20명만 받아라. 그 다음에 어쩔 때는 포장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재고 관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도매업체한테 이제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도매업체 사장이 요번에도 뭐 한 1,000만 원어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재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냥 요번에는요. 일주일마다 500만 원어치만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대응이 힘들어갖고 일단은 변경 사항이 있게 되면 또 전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 500만 원이 뭐 한 300만 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사람이 좀 많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풀린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또 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시장 대응하기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거에 이제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향후 채권 구매에 대한 우리의 지침이 기준금리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경로에 갇혀 있지 않고 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채권 구매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다 그러면은 채권 구매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채권 구매를 좀 확대해갖고 기존에 뭐 40억 하던 거 다시 50억으로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렇게 이제 뭐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YCC인데 이게 관건은 어느 부분이냐면 2024년 4월 달까지 이제 YCC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11월 달까지 연장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은 3개 기관 다 안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안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명확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한 16개월이 지났는데 3년 채권 만기일은 2024년 4월로 이동을 했으며 일단은 4월 달까지는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 11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024년 11월까지 확장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정이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겠다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관이라든지 뭐 이코노미스트들 보니까 이거 연장 안 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는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보류. 다음은 TFF 자금인데 요거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료를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은행들이 빌려갔는지를 말을 계속 안 해줬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말을 해줬는데요. 2천억 정도 빌려갈 수 있게 해줬는데 요게 1880억 정도를 은행들이 빌려갔다. 그래서 뭐 94% 정도가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고정금리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해줬죠. 그러니까 2% 아래 지금까지 이런 모기지 금리는 없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던 거죠.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주에 은행들은 250억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땡겼다. 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제 지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QE라든지 YCC라든지 막, TFF 막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가 계속 찍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영상 찍을 때마다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용어들은 제 블로그 가시면 또 검색창에 이제 쳐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차원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튼 예, 중앙은행에 앞으로 좀 제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말한 것 중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또 뽑은 것 같아요. 이전 기회에서 논의했듯이 채권 구매에 대한 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채권 구매 효과, 이게 지금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게 버블이 발생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자산 시장에 버블이 좀 발생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시에서도 역대급으로 찍어, 부동산에서도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금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구매 효과가 실물 경제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중앙은행의 결정도 좀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냐면, 이제 뭐 저도 이제 몇 번 통화정책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는데, 뭐 조회수가 좀 저조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거 좀 보면서 가겠다. 중에 신흥국 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러시아라든지 뭐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 약간 좀 틀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살리지는 못해. 하나만 일단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게, 요번에 조금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야, 인플레이션하고 고용하고 다 좋게 나올 때까지 우리 금리 인상 안 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바뀐 게 좀 있어갖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에서 한 3% 범위 내에서 지속될 때까지 금리 인상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일단은 도달해야 된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2에서 한 3% 지속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한 3%는 넘어야지 그 가능성이 좀 좋다. 그러니까 그게 좀 봤으면 우리가 지금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희망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고용이 3에서 한 3.5% 임금 성장률을 기록을 해야 물가가 이제 2에서 한 3% 정도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하필이면 요번에 물가가 한 2분기에는 아직은 이제 통계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3.25%까지 폭등할 수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 단단히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임금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뭐 임금 상승 목표가 있거나 금리 인상하기 전에 말이야,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임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물가다.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올라도 물가가 만약에 오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중앙은행의 예측은 임금 상승이 회복될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 예측은 2023년 중반까지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리가 빠르면은 2024년까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우리 지침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 QE라든지 이런 테이퍼링을 우리가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침은 약간 비둘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게 라는 도비시적인 말을 해주기 위해서 전에 했던 말을 반복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에는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건은 날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QE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조건도 이제 날짜가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바뀌면 앞당겨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밀릴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달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고용보다도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더 크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핵심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 조건이 24년까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해석을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오늘 약간 도비시한 건데, 일단은 불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호주 달러도 약간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크게 이렇게 강세를 보지는 않았는데 뭐 한 0.7%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증시는 0.76% 정도 떨어졌네요. 아무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거는 호주가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를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할 거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뉴스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호주 중앙은행이 2023년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고 캐피털 이코노미스가 6일 진단했다. 오늘 진단했습니다. 채권 매입 규모는 테이퍼링하고 2024년 이전까지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약간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2023년 금리 인상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시인은 설명했다. 시인은 중앙은행이 11월 채권 매입 속도를 더 늦출 것이며 내년 중반에는 모두 완전히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했다. 기준금리는 2023년 초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은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9월 초 마무리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최소한 11월 중순까지는 연장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다만 주간 국채 매입 규모는 40억 호주 달러로 현재 50억 호주 달러보다 10억 호주 달러 줄인다.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죠. 또 2024년 이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심 시나리오라고 중앙은행은 덧붙였다.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날짜가 뭐 언제 한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기존 스탠스에서 조금 앞당겨졌다라는 걸, 일단은 좀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통화정책회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무튼 통화정책회의를 나오자마자 빨리 해석해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전번 부동산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호주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떤 충격이 있을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